영동 지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했습니다. 산불 위험 시기마다 눈비가 내린 데다 예방 활동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원주시가 반곡 금대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훼손된 중앙선 구간을 활용해 관광열차가 달리고 테마공원과 미디어 파사드까지 갖춘 복합 관광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철원군 원동면 휴전선에서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한강 합류점까지 국가하천 북한강의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산하구규림관리소에 설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동 지역은 해마다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불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태풍급 강풍을 타고 번진 화마는 순식간에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난 2019년 고성과 속초를 비롯해 동해안을 덮친 대형 산불로 산림 2,8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강릉에서 도시명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경포관광지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주택 204채와 상가점포 140여 곳이 불에 탔고 이재민 5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키운 건 건조한 날씨에다 봄철 영동 지역에 부는 국지적 강풍, 이른바 양간지풍 때문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잦았던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대형 산불 없는 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질 때마다 때마침 눈비가 내리면서 산불 예방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봄철 영동 지역 평균 강수량은 2023년에 240mm, 2024년 350mm, 올해는 13일 현재까지 210mm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4월 강수량만 놓고 보면 2023년이 60mm였지만 지난해에는 115mm였고 올해는 140mm가 넘었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고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3월에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4월에는 강원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지자체와 산림청, 소방, 기상청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 산불방지센터가 출범하면서 산불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30건, 올해도 39건에 불과했고 1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대형 산불이 나지 않았던 것도 큰 주요한 이유라고 하겠지만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이유가 가장 큰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15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종료 후에도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우기가 종료되는 10월부터 다시 진화 헬기를 조기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반곡 금대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훼손된 중앙선 구간을 활용해 관광열차가 달리고 테마공원과 미디어 파사드까지 갖춘 복합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원주시는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고 낡은 기차역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원주 반곡역입니다. 원주시는 중앙선 폐선로를 활용한 반곡 금대 관광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5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반곡역 공원 조성과 따리꿀 터널 관광 자원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곡역 공원 및 금대 지역 따리꿀을 조성하고 양쪽의 핵심 관광지를 관광 열차로 잇는 관광 문화 휴양 복합의 동북권 핵심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반곡역 일대에는 현재 플라워 가든과 전시, 박람회용 파빌리온 등을 갖춘 테마공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관광열차도 운행하게 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관광열차는 이곳 반곡역을 출발해 금대역까지 6.8km 구간을 시속 25km로 운행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원주시는 반곡 금대 관광지 조성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이 늦어졌고 각종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사업이 2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안전하다는 평가는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구조물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확실하게 좀 짚어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다행히 오랜 기간 골칫거리였던 주차장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반곡역 테마공원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대지구에는 500대까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반곡 금대 지역에는 10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간현에서부터 원도심권, 반곡 금대 지역을 잇는 관광벨트를 통해 산업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가하천 북한강에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하천 기본계획은 철원군 원동면 휴전선에서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한간 합류점까지 158.82km를 대상으로 수해 예방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 보전을 위한 변경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변동된 강우량, 홍수량에 맞춰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등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계획 홍수위 등을 세분화해 고시했습니다.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예기치 못한 호우가 발생해 하천별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주민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재수립된 북한강 하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가하천 조성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지방산림청과 산하구규림관리소에 설치됩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됩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사태 위험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대피소 대피경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 경찰, 소방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5일은) 제44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시각장애를 듣고 교단에 선 선생님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명석, 준범 목소리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안지영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이겨내고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단에 선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수업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무조건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 아니다.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건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수업 진행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소리와 발음이 또렷해 오히려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는 아이들. 안 교사는 교단에 서기 전 성악원에서 발음과 발성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행동이나 혹은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사실 오히려 학생들은 그 주변의 어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편견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고요.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 그냥 교사거든요. 하지만 장애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장애 그 자체 때문에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장 어려울 때가 많고, 그런 걱정 때문에 뭐 학교에서 담임이나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원 인력의 불안정성, 어떤 고용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뭐 그만뒀는데 바로 충원을 못해서 수업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 생활 지도를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불편한 조건에서도 언젠가 맡게 될 담임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화두에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서 시력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무엇이든 하나의 꿈을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교사가 되자 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각자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더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 지원 사업에 도내 6개 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체육 지도자와 장비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VR 스포츠, 레이저 사격 등 다양한 종목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내에서는 춘천 금산초, 홍천 대곡초 등 6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 체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15일 여행 문화 플랫폼 기업인 놀 유니버스와 춘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춘천 내 관광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춘천시는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춘천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는 팸 투어를 추진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14일 학생상담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1:1 밀착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한림성심대는 상담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학생의 성향, 적성, 진로 발달 단계에 맞춘 학생 유형별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15일 군청에서 제1회 정성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를 열고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창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각계 인사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성군은 내년까지 시행되는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정주인구 3만 3천 명 유지, 생활활동 가능 인구 고용률 5% 증가, 생활인구 10% 증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1,2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구 활력 증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 5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